보니까 10,000뷰가 넘어가니까 4천만 원이 낙찰됐나. 믿습니까? 유튜브. 내가 믿습니까? 그럼 유튜브 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믿습니까? 유튜브가 답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물건은 응찰하지 말 거. 반대로. 이게 노하우예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물건 응찰하면 그건 바보야. 수요가 무지무지하게 많거든. 이 합정금액 이상 올라가더라고 다. 20명, 30명씩 붙은 물건들은요. 10,000뷰, 50,000뷰 나온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그 물건들이야 다. 유튜버들은 경매 가격을 높이는 국가의 애국자들이. 채권자들한테는 기가 막힌 애국자들. 이것도 모르는 사람, 강의를 안 들으면 이것도 모르지. 근데 가격은 내 부동산을 어떻게 가격을 높일 거냐. 유튜브에 올리면 엄청나게 높이 낙찰되는데. 옛날에는요, 서류라는 것은 경매 법정에서 이게 법대가 있어요. 법대 앞에 서류가 있어, 사건 번호가. 이렇게. 그러면 서류 열람 시간 됐습니다라고 삐 배에 울리면 이렇게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제 직원들 데리고 가서 한 10명 줄을 세워. 그럼 이 사건이 2012 타경 1414의 사건이었다. 그러면 이걸 응찰을 해놓은 사람이 보니까 이 서류를 열람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 가격이 30%를 그만 뛰어들어요. 바람대에 비하면.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서류를 한 20-30분씩 자꾸 앉아있어 버려요. 뒤에 사람도 서류 못 봐. 나중에 이제 우리 전 대표님 오면 이제 그 호가 경매할 때 이제 해달라고 그래. 그럼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딱 찌른다고 이렇게. 옆구리를 찌른다고. 이렇게 손 들으려고 그러면 그럼 찌르면 가려워서 그런다고. 재밌는 일이 많아요. 이거 NPL 매입 해갖고 이 작전 안 쓰면 안 돼요. 유튜브. 네? 이해가시죠? 배당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유튜브에 띄우면 무조건 일단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격이. 그림에서 유튜브가 10,000뷰 이상 나오는 유튜브를 찾아갖고 올려달라고 그러면 그 NPL로 강사가 수강생들 돈 먹어버리는 작전이 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 배우고 가야 돼요. 한 1,000,000원짜리 섬이 있어. 1,000,000원짜리 섬. 뭐가 있다 다 같이? 섬이. 그러면 여기다가 강사가 10억을 대출을 설정해요. 다 제3자 명의로. 그래갖고 이 10억 갖고 경매를 집어넣어. 그러면 10억이 대출됐으면 최소한도 담보가치는 8억은 돼 있는 걸로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자기 수강생들 데리고 투자를 시켜. 1억씩 받아갖고 낙찰을 받고 NPL로 매입해 온다 해가지고 6억에 매입해. 그리고 뭐 10억에 낙찰 받아. 예를 들어서 어차피 자기 돈이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갖고 있다가 투자자들이 1년 지나서 왜 돈이 회수가 안 됩니까? 땅 섬이 안 팔립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땅은 10년 걸리고 지방에 있는 섬은 20년 걸리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다 그런 말입니다. NPL로 여러분 내가 돈 모을 방법이 무지하게 많아요. 다 주머니 조심하세요. 배워야 돼요. 거기다 적어. 제일 중요한 거 믿지 말자. 배워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갖고 어떤 분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셨더라고요. 자, 갑니다. 옛날 얘기고. 자, 부유형, 다 같이. 부유형 뭔지? 방제. 방제가 뭐냐면 방어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채권자가. 무슨 입찰? 분위기 띄우는 거예요. 1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6억에 매입해달라고 팔라고 하니까 안 판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방어입찰 들어간다는 거예요. 7억에. 그럼 이건 묻고 싶으면 얼마에 먹으라는 거예요. 7억 이상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실제 방어입찰 7억에 들어와요. 7억에 들어와서 이거 유입해가지고 채권을 팔아가지고 이거 유입해서 명도해서 다시 매각하려면 대부분 이제 공매하거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 매매로 공매로. 그럼 이 시간에 나 같으면 이런 거 안 하네. 다른 채권 사다가 채권 장사를 하지. 채권 장사를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유동화회사한테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다 붙이고 장주치다 하다 보면
전문성이 없어지고 시간만 뺏긴다고요. 그러니까 채권을 웬만하면 팔아야지 채권 장사니까. 채권 장사니까. 그런데 유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알아. 방어입찰 해가지고 유입해가지고 매각하는 게 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직원도 필요하고 또 명도하러 갈 직원도 없고 말하자면 그거 누가 할 거냐. 채권만 팔아버리면 끝날 일인데. 그러니까 방어입찰 한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일 수가 있어. 하나는 진짜일 수 있고 하나는 가짜일 수 있고. 이해가죠? 그걸 다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그리고 빠야 작전으로 들어가면 100% 해결돼. 무슨 작전 나갔지? 빠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높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부유연 방제. 그래서 이제 유동화 회사 입장에서는 방어입찰. 우리도 MPL 사업에 방어입찰 한다고 해야지. 뻥 까야지. 또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 금액 이상 우리가 낙찰을 받을 거라고 중개업소 같은 데다가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다가도 이제 유튜브가 논세일로 나와 있는 MPL 물건을 방송한다 해봐요. 그러면 뷰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튜버가 나한테 전화를 해 둘이 짜가지고 채권자님 통화 중입니다. 긴장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면서 유튜브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채권자한테 따르릉 채권자님 이번에 방어입찰 얼마 줄 거니까요. 7억을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마지노선이 되버리지. 그 다음에 재매가 방어입찰을 해놓고 방어입찰 실지 들어와. 1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지니까 7억에 방어입찰 한다고 해서 7억에 들어와. 실지 입찰을 해. 그런데 잔금을 안 넣어. 뭘 안 넣는 다 같이? 잔금. 왜요? 여기서 7억에 낙찰할 때 필요했던 보증금 5천만 원은 다 자기가 배당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재매각 사건을 만들어라. 이렇게. 그럼 이제 재매각 사건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5억에 낙찰 받으면 5천만 원만 포기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6억에 낙찰 받았다 합시다. 재매각 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를 내야 돼요? 1억을 내야 되잖아요. 보증금 20%니까. 그러니까 보증금 20%를 포기를 못 해가지고 잔금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제, 시작, 방제. MPL 런세일로 사단이 와가지고 배당받은 게 목적이라 한다면 부유연 방제 작전을 정확하게 쓰시면 수익이 높아갑니다. 부유연 방제. 이제 1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지면 내가 6억을 매매하기로 논세일로 가져오기로 했다 이겁니다. 논세일로. 그럼 내가 돈이 1억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5억은 뭘 받아야 돼? 매입하면서 질권대출 받아야 되겠죠? 질권대출을 신청할 때 이렇게 신청해요. 신청서에다가 질권대출 신청서 6개월 이자 경매 매수 경매 보증금 입찰 보증금 이거 얘라고 할게. 단 얘기 하지 말고 질권대출 해준 회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질권대출 신청서 하면서 통장 번호 가르쳐주면 거기다가 6개월 이자하고 내가 입찰 낙찰 받을 거니까 채권자가 낙찰 받을 거니까 보증금 입찰 보증금 얘나 받게라고 딱 하면은 코리아 인정. 6보완 6개월치 이자 보증금 예납. 그 다음에 이게 99%가 아니라 100% 7억 이상 낙찰된다. 안정성. 이 물건이 권리분석이 이상하고 매행지도 아니고 도로도 잘 돼 있고 토목공사 잘 돼 있고 수요자도 좋고 이런 거 안정성. 부동산에 대한 안정성을 부동산이 안전해야만이 질권대출 줄 거 아닙니까? 그 안정성 같은 거 딱 해서 리포트 만들어 가지고 이 소리 붙이면 다 같이 몇 보아? 6보아. 이렇게 질권대출 이자는 연 12%씩 13%씩 한다 하니까 그건 변론을 하고 몇 달 전만 해도 6% 7%였거든요. 그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질권대출도 높아갑니다. 그런데 질권대출은
몇 달만 쓰면 돼요? 한 3, 4개월만 쓰면 되잖아요. 길어야 6개월이거든요. 길어야 6개월. 그런데 항상 좋을 수만 없고 벼락을 맞아버린 경우가 있어. 벼락이 뭐냐면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 적으세요. 회생. 개인 회생이 돌아버리면 경매 절차가 중지돼 버리거든요. 그럼 나만 이제 머리 터져버리는 거야. 회생 1년 정도 끌어버리면 나만 터져버려. 나만 터져버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회생 조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직권대출 받아갖고 머리다가 힘주고 그러면 채무자가 꼬셔갖고 회생 들어가가지고 회생 신청해버리면 경매 직권대출 받는 사람 머리 터져버려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NPL 좋은 물건 1호 시작 안방. 이해가죠? 그리고 15번째가 경매 물건이 50%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라 했어요? 용류의 이유. 무슨 이유 나갔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하고 NPL 그 관련된 이론이 이론하고 실무가 이 칠판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론으로 바로 들어가 펴져 있는 그래갖고 그 이론 공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맞으면 콜, 안 맞으면 X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용리계가 뭐냐면 이제 시행사가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야하고 전, 밥, 과수원을 지주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주작업. 그걸 지주작업이라고 해요. 땅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땅을 매입하고 요런 갖고 대출을 받으면 PF를 받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계획서를 갖고 대출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부도가 나면 요건 이제 시행사니까 시공사가 여기다가 뭘 했을까요? 여기다가 이제 토목공사를 했겠죠. 공격공사하고 배수로공사하고 도로공사 같은 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공사업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이제 정의되는 게 뭐냐면